공무원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게 뭐죠? 그리고 호봉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실 공직에 들어가는 순간 특별히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정년까지는 나의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그 메리트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저처럼 중간에 나올 구멍을 찾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공직이 굉장히 본인에게 잘 맞는다 하시면 머리 싸매고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거예요. 조직 내에서 그냥 시간만 지나도 호봉만 쌓여도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이점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이 조직 내에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다 하시면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처음 10년 동안은 일반 기업에 대해서 연봉이 좀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직원들 봉급수당 관리하는 서무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좀 10년 미만? 저나 뭐 10년 미만의 직원들은 근데 10년 이상이 지나가면요. 그때부터 호봉이라는 게 빛을 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와우. 공직의 어떤 특성상 아주 많은 연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혼자 살기에는 아주 충분하고요. 둘이 살기에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아이를 낳는다 하면 맞벌이 하면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정도? 여기서 조금 더 숫자를 솔직히 까보면 직렬하고 기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서울시 자치구에 있었고 10호봉 이상부터는 달마다 200 중후반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되면 300까지도 그냥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무슨 때마다 들어오는 수당을 합치면 꽤 괜찮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30년 다녀서 5급 과장 정도 달잖아요. 그러면 실수령액이 연애 한 8천 이상이에요. 그건 제가 알아요.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수당이 꽤나 짭짤합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 자꾸 돈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기본급이. 그 기본급만 받는다고 하면 솔직히 할 짓 못 되거든요. 뭐 여러분 공무원 꿀 빤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몇 명의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와전된 이야기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기본급만 딸랑 받는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실 텐데요. 공무원이 수당이 정말 은근 많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그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제가 월마다 받는 돈이 기본급, 기본 월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이렇게 플러스 되는 수당이 4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평달에. 출장여비랑 초과근무수당은 자기가 하는 만큼 받아가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 취지에서 주는 거기도 한데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출장을 나갈 일도 많고 야근을 하는 일도 잦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1년에 모든 직원들이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업무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좀 높은 등급을 받으면 내 기본급의 100에서 200%까지도 나와요. 꽤나 짭짤해요, 그게. 약간 월급 2번 받는 느낌 한 달에? 그거 있죠. 그리고 뭐 명절 때마다 설 추석 때마다 명절 수당 일명 떡값 나오죠. 1년 연가 다 못 쓰면 연가 보상비로 돌려주죠. 일할 계산해서 주거든요. 복지 포인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카드로 나오는 건데 호봉에 따라 다른데 저는 9급 3호봉 차에 16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거의 현금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셔도 되고 주유하셔도 되고 문화생활 하시러 막 다녀도 되고 그리고 그걸로 기관이랑 제휴한 되게 좋은 리조트 같은 데 있잖아요. 삼척 솔비치 이런 데도 되게 싸게 갈 수 있어요. 부모님 보내드릴 수도 있고 또 가족 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배우자나 혹은 부양가족한테 주는 만약 내가 주민센터에 발령을 받았는데 민원 창구에 앉아있다 그러면 민원 응대한다고 해서 민원 수당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수당들은요 나의 호봉이 오르면 오를수록 같이 오릅니다. 단가가 항상 같은 게 아니라 계속 내 호봉이 오를수록 따라 올라와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공시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열공해서 들어갔는데 완전 박봉이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괜찮네?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내가 돈 욕심이 너무 많고 그렇다면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와는 좀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치만 그냥 남들만큼만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남들만큼 벌면서 재테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막 그렇게까지 너무 막 심각하게 박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 입사 동기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공통적으로 좀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평판이 좋아집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 공무원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안 좋았던 반응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할 줄 몰랐다? 막, 공부 열심히 하셨나 보다. 똑똑하신가 보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아니에요. 그냥 9급 공무원이에요. 이러면, 그래도요.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잖아요. 막 이러시는 거야. 내가 막 민망할 정도로. 그 어른들은 거의 99%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소개팅 나가서 직업 딱 말하잖아? 그러면 상대방 표정이 좀 좋아지더라? 막 안색이 밝아지던데? 이게 약간 직업의 안정성 부분과 약간의 지성이 증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한 한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시면. 인생의 황금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이너스 통장 뚫으셔서 미주나 유럽이나 이렇게 좀 멀리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복지는 인정. 뭐 공무원 복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좋다더라.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육아휴직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기 가지신 분들, 주인님들 중에 육아휴직 안 들어가시는 주인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윗선에서 그렇게 눈치 주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요즘은. 뭐 물론 사바사긴 하지만. 또 육아휴직 들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 기본급의 몇 프로? 이렇게 돈도 나와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부모님 아프시면 간병휴직 쓰고도 많이 종종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내가 아프면 개인 연가 사용? 병가 사용 자유롭고 너무 아프다 그럼 요양휴직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자기개발 휴직, 유학휴직 다 있어요. 물론 이 자기개발 유학휴직은 그렇게 막 앞서 말씀드린 휴직처럼 자유롭진 않아요. 눈치도 좀 많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뼈를 묻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 직장이라서 그런지 숨쉴 구멍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제가 앞서 말한 그 복지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다.